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활동에 제약이 많았었어요. 무리한 운동은 저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저도 너무 지치고 답답해서 힘차게 뛰어보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분이 좋았었죠. 그런데 분명 저는 뛰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땐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뛰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제 몸은 커지기만 했지 달라진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제가 쓰러지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죠. 오로지 저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또다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날 이후 2번 다시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너무 무료했었고 뛰었을 때 온몸에서 느껴지는 전율을 잊지 못해 억누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했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께 또다시 슬픔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뛰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결국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에서는 조금씩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까봐 항상 옆에서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적으로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길 바라셨어요. 가족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무리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다니시는 회사에 제가 소속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는 제가 성인이고 기본적인 체력은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조금씩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길 권했어요. 처음에는 사무 일을 조금씩 도와서 했지만 제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크게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제 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고 땀 흘리며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에 저도 함께 청소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최대한 조절하며 일을 하겠다는 말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청소일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만큼 제 몸 또한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었고 매일이 행복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건강해진 모습을 보시곤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 어디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저에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고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도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청소 일을 하고 거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던 한 여성분과 부딪히게 되면서 그분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심하게 넘어졌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길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먼저 사과를 드리는 순간 제 얼굴에 손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내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지금 팔목이 다쳤잖아. 삐끗했는지 시려 죽겠다고. 여기 관계자 어디 있어? 오늘 하루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 아들이 여기 로펌 회사 변호사야. 뭘 그렇게 노려봐? 그쪽이 통화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오다가 저한테 부딪혀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제가 중년 여성의 말에 반박을 하는 순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대드냐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주변에서 같이 일하시던 작업자분들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여성을 겨우 말려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경비분들이 오셔선 무슨 일인지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설명해 준 뒤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벽에 몸을 기댔고 저를 노려보던 여성은 변호사인 자기 아들을 당장 불러달라며 저 때문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경비원은 여성을 데리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잠시 뒤 경비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여성은 그럴 리 없다며 경비원분들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조회해보라고 더욱더 난리를 쳐댔어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로펌 변호사인데 왜 명단에 없냐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소란 때문에 일하던 모든 분들이 로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도 로펌에 와서 아들과 만났었다고. 내 아들 이름 박세우로 다시 신원조회 해보라니까. 아, 글쎄 몇 번을 검색해봐도 그런 이름은 명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더 이상의 소란 그만 피우고 그만 나가주세요.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여긴 일반 회사가 아니라 변호사분들이 일하는 로펌 회사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이 난리를 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검색해 보라니까. 지금 어디에 손을 대? 이거 안 나? 당장 내 아들 불러오라고. 윤정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연락받고 내려왔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기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제가 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랑 얘기하시죠. 아, 그쪽이 저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의 아빠요? 전현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진 거 안 보여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딸내미는 청소 일을 하는데 그쪽은 비싸 보이는 정장 빼입고 있는 걸 보니 지 딸 부려먹고 돈만 빼먹는 나쁜 놈인가 보네.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정신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
더 이상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들이 여기 로펌 변호사라고. 신원조회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전화해서 내 아들 나오라고 하면 되겠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부녀지간 아주 쌍으로 날리구만. 여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어디선가에서 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남자를 여성이 보는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눈이 마주친 남자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은 그 남자를 쫓아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차례 눌렀고 저와 아빠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앞에 보이는 대표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쳐나왔고 저희 가족과 여성이 앞을 가로막은 순간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 남자와 대표실에서 뛰쳐나온 그분은 제가 8년간 알고 지냈던 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와 아빠는 그제서야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모든 걸 듣고 계셨던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아빠는 로펌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복장은 또 뭐고? 지금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공사장에서나 착용하는 헬멧을 쓰고 먼지투성인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너는 지금 옷이 그게 뭐야? 며칠 전에 이 건물에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랑 너 지금 여태까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묻고 있잖아.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진 것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거든? 저 사람이 찾고 있던 우리 아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정말 세호 씨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처음에 이름 듣고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일단 대표님 회사에서 소란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테니 저희 좀 일단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난리를 피워놓고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내 딸과 어떤 관계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저 사람이 내 딸 머리채를 잡아챈 건 알고 있나?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의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생각은 조금도 없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이 회사 대표라는 거야? 그리고 저 청소부 여자가 대표의 딸이고? 그런데 왜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네 때문에 일이 상당히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숨김없이 설명해야 할 거야. 우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딸이 저 사람 때문에 심장에 큰 무리가 올 뻔했다고. 그리고 박 소장님도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와 1년 동안 만남을 유지해왔던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었지만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회사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복합적인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박 소장님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8년 전에 부자가 면접을 보러 왔었는데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 회사 일을 맡기게 된 거였고 서로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꽤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밖에서도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지만 제가 처음 하는 연애다 보니 뒤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셨어요. 아빠는 그동안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결혼까지는 이르더라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접근했던 모든 게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만나고 있던 중년 여성은 남자친구의 새엄마로 들일 계획이었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박 소장님은 그 여자를 아내로 들이기 위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였고 박 소장님의 아들인 제 남자친구 또한 직업을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그 여성에게 로펌 회사 변호사라고 속이게 되었고 여성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찰떡같이 믿고 있던 거였어요. 로펌 회사에서 정장을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으니 누구라도 변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거짓된 삶이 지속되자 여성은 예고 없이 저희 아빠 로펌 회사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고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저와 몸이 부딪히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죠. 자네와 박 수장님 때문에 생긴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됐든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솥밥 먹은 지 그래도 8년이나 됐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 딸이 정신과 신체적인 피해를 봤으니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내 딸 머리채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니 앞뒤 안 가리고 생각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네와 박 소장님은 이번 달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줘야겠네요. 대표님, 잠깐만요.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엔 없어요. 원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저는 아직까지 윤용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건 윤정 씨와의 관계도 그만 정리해 달라는 건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어머, 저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저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놈들이 먼저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회사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하고 있으면 천하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놈이 변호사인 줄 알았고 나랑 혼인신고한 저놈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머리채 잡은 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린 고부지간이 될 수 있는 사이였잖아. 대표님과 저는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서로 좋게 해결보면 안 될까요? 저도 피해를 받은 만큼 선처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변호사로 고용해주세요. 지금 억울한 건 누구보다 저라고요. 그쪽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손부터 올라가는 그런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쪽을 용서해준다면 아마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윤변, 자네가 내 딸을 변호해주게. 이 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진행할 테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야. 거짓된 삶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똑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솔직하지 못해서 저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대표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전부 다 제 아버지가 시켜서 저지른 짓인데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삶까지 문제가 생겼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도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저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오죽 제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모든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배경은 거짓이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새엄마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잘못된 처신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든 처벌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의붓아들과 대표님 따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1년이나 교제했다면서요. 그럼 결혼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낸다면 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윤정 씨, 내가 윤정 씨한테 보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좀 전까지만 해도 사기당했다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저보고 천하고 근본도 없는 여자라며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저희 아빠가 로펌 회사 대표라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쪽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물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좀 전에 전부 다 설명해 줬는데 내가 다 떠안고 간다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면 앞으로 평생 잘해줄 수 있다고. 심장이 안 좋다면서 왜 청소 일을 한 거야?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지. 제가 원해서 하는 걸 굳이 당신한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빠, 이제 저 사람들 그만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 봐. 나 억울해서 못 나가. 눈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내가 왜 이걸
놓쳐야 되냐고. 당신이랑 세우가 행동만 똑바로 했으면 이 결혼 성사되는 거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조용하게 지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우리는 그동안 속이 편했는지 알아? 거의 다 왔는데 당신 때문에 전부 망쳤다고. 그동안 좋은 이미지 심어주고 밑바닥 다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 마음먹기가 쉬웠는지 알아? 당신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접근한 건 맞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쳐버렸어. 박 소장님과 여성은 서로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아빠는 경비원들을 불러 그 사람들을 내쫓았고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뒷배경도 아닌 인간 자체가 때묻지 않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끌린 거였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숨기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헬스장 같은 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회의 한 무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사무일을 했던 거였고 제가 원하는 일은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했던 거였는데 그때 때마침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청소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끌어 가신 회사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일을 해왔던 작업자분들께서도 저를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날들을 보내올 수 있었죠. 청소 일을 하면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과도 좋은 만남을 유지하게 되면서 미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향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며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되었죠. 어떠한 말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정식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부턴 모든 게 진심이었어. 단 한순간도 거짓은 없었다고. 이런 내 마음 네가 더 잘 알잖아. 나한테 정말 조금의 기회조차 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너희 집안의 모든 실체를 전부 다 보게 됐는데 뭘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 우리 집안의 배경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전부 다 알아버렸잖아. 그리고 박 소장님과 혼인신고한 그분 또한 속아서 도장 찍은 거라며. 일부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려 혼인신고부터 한 거였다며. 결혼식을 진행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그렇게 속이고 살림까지 차렸다는데 너는 나한테 조금도 거짓된 마음이 없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우리 관계 이미 끝났고 아빠가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태야. 우리 아빠도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을 함께 회사에서 몸담갔던 사람들이고 우리 관계를 정말 좋게 바라보고 계셨다고.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성 하나 보고 지금까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우리 아빠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은 안 해봤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했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길 바랄게. 저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린 뒤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더니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데 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귀에 들려온 단어 하나는 실패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그 사람 앞으로 차 한 대가 멈추었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아비였습니다.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것조차 거짓인 걸 알 수가 있던 거였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저를 향한 모든 것들이 진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조차 거짓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제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 걸까요?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속마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